안녕하세요. 저는 남산초 교사 박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은 그린피스 필리핀이 세계 고래의 날을 맞아서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고래 조형물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셨을 싶은데 사실 이거는 그냥 조형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스페인 해변에서 발견된 향고래인데요. 이 향고래가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거죠. 자, 이 향고래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향고래는 보통 이제 오징어를 주로 먹는데요. 향고래 뱃속을 갈라봤더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29kg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쓰레기가 향고래의 뱃속에서 위장과 창자를 막으면서 그 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복막염을 일으켜서 죽게 된 일입니다. 실제로 바다가 그러면 얼마나 오염이 되었을까요?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피피섬에 있는 바다의 모습인데요. 플라스틱으로 상당히 오염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플라스틱과의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나요? 네, 저는요, 마스크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방역하시는 고마운 분들, 그리고 재택근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생기는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그리고 배달이죠. 배달 음식인데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어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됩니다. 근데 배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거죠. 네,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나요? 2017년에 그린피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1.5kg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 전체로 봤을 때는 58만 6,500톤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 알겠는데 잘 감이 오지 않잖아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49억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49억 개를 지구 둘레를 두르면 10바퀴 하고도 반 바퀴를 더 두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33억 개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에서부터 이것을 세웠을 때 달까지 이르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봉투는 235억 개 정도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펼쳐서 놓았을 때 남한 면적의 70%를 덮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은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등장한 지 150년 만에 우리의 일상을 점령해버린 플라스틱. 지구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장은 쓰레기다! 포장은 쓰레기다! 쓰레기는 사기 싫다! 쓰레기는 사기 싫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자,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바다, 그리고 과대 포장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들. 참, 우리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흘러나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조류를 따라서 한 곳에 일정한 지점에 모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모습을 수프와 같다고 해서 플라스틱 수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수프가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의 어떤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윌 맥컬럼이 쓴 플라스틱 없는 삶을 보면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절하라, 줄여라, 재사용하라, 재활용하라입니다. 자, 사실 우리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절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달 음식을 먹을 때 배달 앱에서 주문 요청 사항 같은 것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화해 주세요, 아니면은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런 것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우리가 일회용품을 주지 마세요라고 남기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음식 용기 자체는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수저는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줄여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다른 대체 물질로 만든 대체재로 바꾼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 반찬통을 스테인리스나 유리로 된 제품으로 바꿔 쓴다면 많은 양의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사용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비닐봉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닐봉투는 보통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안 쓰죠. 그래서 이것을 에코백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한다면 비닐의 사용량을 줄이고 여러 번 에코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많이 쓰는데 일회용 컵,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종이컵 같은 경우도 내부를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스테인리스 텀블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료를 마시면은 좀 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활용하라입니다. 사실 우리 정말 재활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플라스틱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재활용 아닌가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헷갈리는데 재활용 아닐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처럼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헷갈리는 분리수거하는 법, 히어로 뉴스가 총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너무 작고 가벼워 분리수거 선별 과정에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재활용이 힘들다고 하니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하죠.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도 마찬가지. 그러니 일회용 빨대나 수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와 개인 수저를 사용해 볼까요? 오염된 배달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비닐은 제거하고 귀찮아도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합니다. 음료 페트병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리드링크를 마신 후에도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궈 라벨을 제거해 배출해주세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 이제 잘 아시겠나요? 자, 꼭 실천하기 하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기업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여물이 없는 화장품 용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든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칫솔을 만든 기업, 페트병으로 주름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잘 분해되는 쌀빨대를 개발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트병에 보면은 라벨지가 붙어 있는데 이 라벨지는 그 페트병 내용물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벨지를 붙이다 보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라벨을 병마개에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6개의 단위로 생수 같은 것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겉에 있는 비닐에다가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 이상으로 가정, 기업, 국가가 함께 노력할 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플라스틱을 대신할 물병이 과연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물을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요. 5호라는 물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호는 영국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제작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남과 다른 생각,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페트병에 있는 물을 먹었을 때 이 페트병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5호 물병입니다. 이 5호는 알긴산 나트륨 그리고 젖산칼슘이 만나면서 어떤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달걀의 노른자 막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 속에 물이 채워지면서 마치 물병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재료를 가지고 5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컵에는 이렇게 물을 채워줘야 하는데요. 작은 컵에는 4분의 1 정도 따뜻한 물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큰 물컵에는 이렇게 보면은 선이 위에서부터 하나, 두 번째 선이 있어요. 두 번째 선까지 하면은 약 300ml가 되거든요. 이렇게 물을 채워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알긴산 나트륨을 4숟가락, 4스푼, 요 빨대 스푼으로 4스푼 가득 담아서 한번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이제 4번을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어서 녹여주면 됩니다. 알긴산 나트륨은 잘 녹지가 않아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충분히 저어주고 녹인 다음에 15분 정도 후에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용색소를 넣어주면은 예쁜 색깔이 있는 5호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뜯어서 색소를 넣어볼게요. 색소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진한 색이 되겠죠. 색소를 넣고 또 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젖산칼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산칼슘은 이렇게 하얀색 가루 물질이고 우리는 이 젖산칼슘을 8숟가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이렇게 넣고요. 자, 이제 젖산칼슘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어서 젖산칼슘을 녹이면 되겠습니다. 젖산칼슘은 아까 전에 썼던 알긴산 나트륨보다는 훨씬 빠르게 잘 녹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용액이 녹이고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실험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긴산 나트륨 혼합물을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떠서 어디로 넣느냐? 젖산칼슘 속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빠르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를 한번 꺼내볼까요? 숟가락으로 꺼내볼까요? 들어올리면 어때요? 여기다 오를 올려볼게요. 자, 이런 모양의 오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이나요? 탱글탱글? 한 개 더 꺼내볼까요? 자, 투명한 오호를 꺼냈습니다. 이 오호는 선생님 손가락으로, 자, 어때요? 오호 보이나요? 네, 여러분들 잘 만들어 보았나요? 젖산칼슘은 잘 녹는데 알긴산 나트륨이 조금 녹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 맞춰서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돌려가지고 보면서 꼭 우리 5호를 한번 완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꼭 앞으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